정진상 전 실장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동규 본부장은 총 7차례 정 전 실장에게 돈을 줬다는데요. 전윤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 초반 재판의 핵심은 이 성남시장실에 달렸다는 CCTV가 진짜냐 가짜냐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함께 공부할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가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측근으로 거론이 되어 왔는데 단 한 명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 모두가 정진상 전 실장을 뽑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지낸 기간도 뭐 이 중에서 가장 길고 또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했기 때문이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상당히 마음이 아플 것 같은데 정진상 전 실장의 혐의가 꽤 많습니다. 이런 혐의 중에 가장 관심이 있기도 하고 저희가 오늘 살펴볼 거는 바로 요 뇌물 혐의입니다. 자, 이 뇌물 혐의는요. 유동규 본부장이 돈을 줬는데 그 돈을 이재명 대표 뭐 선거 때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는 이제 정 전 실장 본인이 썼다. 이런 지금 혐의로 넘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얼마나 많은 돈을 줬느냐? 자, 유동규 본부장의 얘기에 따르면 총 7차례, 흔히 말하는 명절 떡값이라고 하는 3개를 모으면 요렇게 한 5차례 정도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 2억 4천만 원. 1억 3천, 1억 8천, 2억 1천, 2억 4천 맞죠? 자, 2억 4천만 원을 줬다는 혐의인데 자, 이 돈을 어떤 방식으로 줬는지 육하원칙에 따라서 요 5번을 육하원칙대로 저희가 정리를 해볼 겁니다. 그럼 그 육하원칙에 대한 것을 제시를 했을 때 정진상 전 실장은 어떻게 반박하고 있는지. 자, 재판이요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돈 문제가 초반에 막 달려나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돈을 줬다는 것부터 살펴볼게요. 누가 유동규 본부장이 언제 2013년 설 한 번, 그 다음에 2013년 추석 한 번, 2014년 설 한 번, 이 3번, 총 3번. 어디서? 성남시청 사무실에서 각각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왜? 정진상 전 실장이 명절 떡값을 요구해서 줬다. 누구 얘기? 유동규 본부장의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놀라운 건 바로 성남시청 사무실에서죠. 성남시청 사무실에서 줬다는 거예요. 돈을. 자, 정진상 전 실장이 아니 성남시청 사무실에서 어떻게 뇌물을 주냐, 뇌물을 받냐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일하는 곳에서 뇌물을 받는다. 얼핏 또 이해하기는 힘들 것 같기도 하죠. 자, 정진상 전 실장 측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구조상 지금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곳인데 자, 이 성남시장실 당시 모습인데 보면 뭐 시장실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써 있죠. 실제로 이재명 성남시장은 나는 열린 행정을 하겠다면서 본인의 집무실에 CCTV를 달아놓고 그 CCTV를 많은 언론에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돈다발 들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더라. 내가 그래서 아예 CCTV를 달아놓고 내가 모든 걸 공개하겠다. 이렇게 엄청나게 이재명 성남시장이 언론을 불러다 놓고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진상 전 실장 변호인이 당시에 이 성남시장실 근처를 이제 도면도를 재판정에서 공개를 해요. 그려가지고. 그리면서 뭘 그 표시를 하냐면 어디에 CCTV가 있는지를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집무실 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CCTV가 있는 거고 또 이 집무실 문 앞에 요 비서실을 비추는 여기 CCTV가 있다라고 공개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 비추는데 왜냐면 정진상 정 실장이 당시에 정책비서관인데 요 시장실 바로 옆에서 이제 비서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오픈된 공간에 다 보이는데 여기서 어떻게 뇌물을 받느냐라고 이제 정진상 전 실장 측이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도 명절 때는 워낙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더 조심한다는 거예요. 근데 명절 때 성남시장실을 근처로 와서 줬다?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검찰이 반박을 시작합니다. 재판정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자, 지금 정진상 전 실장 변호인 측 얘기 다 들었죠? 이거요.
정 전 실장이 구속영장실질심사 때도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발언 때문에 오히려 구속이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마침 그때가 오전 재판 이제 끝날 때예요. 그랬더니 이제 판사가 자, 그래요? 그러면 그 얘기는 오후에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검찰이요. 자,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CCTV 가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물어봅니다. 아, 가짜라고요? 그랬더니 정진상 변호인 측이 그걸 가짜인지, 그러니까 작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항의를 하면서 약간 막 설전이 벌어져요. 기자는 이렇게 아수라장이 벌어졌다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 어쨌건 막 설전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휴정했다가 오후 재판이 이제 다시 재개가 돼요. 그때 검찰이 왜 가짜인지를 밝힙니다. 자, 왜 가짜라고 보느냐라는 증거 세 가지인데요. 검찰의 주장입니다. 자, 봤더니 직원들이 가짜인 걸 이미 알고 있는 것 같더라. 왜냐하면 민원인이 항의를 막 하는 이 근처에서 항의를 할 때 이 직원들이 CCTV가 있으면 굳이 안 찍어도 될 텐데 휴대폰으로 다 촬영을 하더라.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미 가짜인 걸 알고 있는 모습이었다. 두 번째, 만약에 설치를 했다면, 그게 가동이 됐다면 이건 설치했다가 만약에 그 CCTV를 뭐 교체하는 과정에서 폐기를 하더라도 관리 연본, 그러니까 그 CCTV 관리하는 번호는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장실 여기에 달린 그 CCTV는 관리 연본 자체가 없더라. 무슨 말이냐? 아예 작동을 안 했던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검찰의 수사 내용이에요. 그리고 특히 세 번째는 정진상 전 실장 자리는 만약에 가동을 했더라도 자, 여기 보면 이런 불투명한 유리막 뒤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CCTV 사각지대라 CCTV에 뇌물 받는 장면이 남아있지 않다. 이걸 알고 받았을 거다라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그 CCTV 관련해서 홍보를 할 때 이 CCTV는 소리까지 다 들어온다고 홍보를 해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뭐 항의하거나 혹은 민원인이 실제로 뇌물을 주려고 오더라도 그게 다 이제 소리가 녹음이 된다라고 홍보를 하거든요. 그런데 검찰은 뭐 소리가 아니라 아예 이 CCTV는 작동 안 한 가짜였다. 이렇게 지금 수사 내용을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유동규 본부장이 요 세 번 이 즈음에 본인 관용차를 타고 여기 시청을 방문한 그 관용차 기록을 또 증거로 제출을 합니다. 자, 유동규 본부장도요, 재판 이 사이, 오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오후로 넘어가는 사이에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정진상 전 실장에게 본인은 이제 CCTV 달려 있으니까 그게 이제 작동을 하는 줄 알고 이 CCTV 있으면 안 불편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과거에 그 당시에 그때 정 실장이 저거 작동 안 된다. 다 가짜다. 이런 얘기를 정 실장이 본인에게 했다는 거예요. 자, 민주당은요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 실제로 운영이 됐다. 자, 실제로 운영이 됐고 그래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렇게 홍보를 한 거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홍보는 거짓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이 기사로 알려진 이후에 아니 그러면 이재명 대표 다 거짓말했던 거냐? 당시에 기자들 불러놓고 홍보한 거는 라고 이제 이재명 대표까지 이제 불똥이 튀니까 아니다. 실제로 운영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돈 줬다는 거 살펴볼게요. 2013년 4월. 요때가 언제냐면 2013년 2월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제 유동규 본부장이 본부장으로 가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될 수 있도록 조례안이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위례 대장동 사업이 이제 한창 이제 시작할 수 있는 딱 기반이 마련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유동규 본부장이 정진상 전 실장에게 형 내가 1억을 갖다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남욱 변호사에게 1억을 받아서 주겠다 얘기를 했고 정진상 전 실장이 그래 알겠다라고 했다는 게 지금 유동규 본부장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2013년 4월에 유흥주점, 분당 서현동에 있는 유흥주점과 성남시청 2층 여기 사무실에서 각각 여기서 9천만 원, 여기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줬다 요거예요. 지금 이게 육하 원칙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눈길 가는 게 요거죠. 유흥주점에서 어떻게 줬다는 거야? 검찰 수사와 유동규 본부장 얘기는 이렇습니다. 자, 2013년 4월에 유흥주점에서 지금 남욱 변호사가 돈을 준다고 했다는 거잖아요.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 본부장에게
9천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유흥주점에서. 그런데 그 바로 옆방에 정진상 실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받아서 이걸 들고 유동규 본부장이 옆방으로 가서 9천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아까 얼마 주기로 했었죠? 1억이었죠? 근데 이제 9천만 원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이 왜 1천만 원은 없어? 1천만 원도 더 달라 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지금 유동규 본부장과 검찰 수사 내용입니다. 자, 정 실장은 다 부인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가서 야 1천만 원 더 달라고, 더 줘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남욱 변호사가 그 다음날 본인 돈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린 거를 합쳐서 1천만 원을 추가로 유동규 본부장에게 줬고, 자, 유흥주점에서 준 거 아닙니다. 그 다음날 유동규 본부장이 성남시청 2층 정진상 실장 사무실로 가서 그 1천만 원을 줬다.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자, 그리고 검찰은요, 또다시 관용차 기록을 내는데 유동규 본부장이 여기 유흥주점에 갔던 기록, 그 다음에 여기 성남시청에 갔던 관용차 기록을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자, 요 내용을 하는데 이 즈음에 정진상 실장의 카드 썼던 내역을 봤더니 거의 쓴 게 없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검찰은 요렇게 현금 받아서 요 현금 쓰느라 정작 본인 카드는 안 썼다라고 하면서 카드를 간접 증거 내역으로 제출합니다. 정진상 실장은요, 전면 부인합니다. 돈을 받은 적이 아예 없다. 그러면서 이 점을 파고드는데요. 뭐냐면, 아니 이렇게 중요한 얘기면 수사 초기부터 얘기를 했어야지. 유동규 본부장이 초기에는 이런 내용 안 밝히다가 나중에 구속영장 청구 이후에 이런 내용을 밝혔다. 그래서 이거는 허위 진술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선거 자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유동규 본부장으로부터 2014년 4월, 그러니까 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되던 그 해, 그러니까 2달 전 2014년 4월에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뭐 위례 신도시가 잘 되고 하니까 이 내용인데요. 그럴 때 정진상 실장 변호인이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아니, 당시에 우리가 압승이 예상되던 상황인데 굳이 선거 자금을 왜 받았겠냐? 선거 자금 필요도 없다. 이런 위험한 자금을 왜 받았겠냐라고 얘기를 하자 검찰이 반박을 합니다. 뭐냐면 압승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꽤 많이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겼지만 당시에는 이게 언제냐면 5월 24일에 조사한 선거 여론조사인데 보면 이게 직전이죠. 6월 지방선거. 이때만 해도 박빙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여론조사가 한 곳에만 나온 게 아니라 한 3곳 정도의 여론조사가 보니까 다 박빙이더라. 그러니까 압승이 아니라 박빙이기 때문에 선거 자금이 필요했을 거다. 이렇게 지금 검찰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이제 2019년으로 갑니다. 2019년 꽤 이제 많이 질렀죠. 2019년 9월에 유동규 본부장이 정진상 실장 아파트 5층 집으로 가서 현금으로 3천만 원을 줬다. 본인 관광공사 사업 편의를 위해. 이게 이제 유동규 본부장의 주장입니다. 유동규 본부장은요, CCTV에 걸리지 않으려고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올라갔다. 이렇게까지 진술을 합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정진상 실장이 반박을 합니다. 특히 민주당이 이제 반박을 하는데 CCTV를 피하려고 계단으로 갔다? 그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이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입니다. 유동규 본부장이 올라가려고 계단을 가려면 요렇게 이제 여기로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이미 여기에 CCTV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타든 계단을 가든 CCTV에 다 찍힌다는 겁니다. 이 계단 바로 앞에 CCTV가 있다고 지금 이제 클로즈업으로 해주면 이게 보이시죠? 여기 CCTV가 있는데 무슨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냐? 그러면 이렇게 CCTV 다 찍히는데 유동규 본부장 돈 들고 올라오는 걸 찍히는 걸 알고도 일로 오라고 했겠냐? 이렇게 돈을 받았겠냐? 라는 게 이제 민주당과 정진상 실장 측의 주장이죠. 유동규 본부장은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자, 내가 이 집에 안 사니까 내가 CCTV가 있는지를 어떻게 알겠냐? 그래도 최소한 계단으로 올라가면 내가 몇 층으로 올라가는지는 안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정 실장 보호하려고 나는 어쨌건 계단으로 올라가서 돈을 줬다. 이게 유동규 본부장의
주장입니다. 자, 정진상 실장 측은 또 이렇게 반박도 해요. 자, 2019년 9월이면 이미 대장동 사업이 진행이 돼서 대장동 일당들에게 배당금이 나갔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장동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게 번 김만배에게 돈을 받지 왜 유동규 본부장에게 돈을 받겠냐? 돈이나 요구하거나 수수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검찰은요,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CCTV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보기엔 유동규 본부장이 엘리베이터에 있는 CCTV를 피하기 위해서 여기로 이제 계단으로 올라갔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죠. 네. 자, 마지막 5번째 볼게요. 보험성 3천만 원. 이거 무슨 말이냐? 볼게요. 누가 유동규 본부장이 언제 2020년 10월. 이때 언제냐면 이제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이제 거의 끝나갈 때쯤입니다. 어디서? 경기도청 사무실에서 아까는 성남시청 사무실이라고 해서 한창 논란이었죠. 이번엔 경기도청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3천만 원을 줬다. 왜 줬냐? 왜 줬냐? 자, 말씀드린 대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이제 거의 끝날 때쯤 나중에요. 유동규 본부장은 유원홀딩스라는 회사를 차리죠. 정민영 변호사와 함께요. 자, 이런 사업, 이 뭐 다시마 비료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할 때 도움을 받으려고 보험성으로 정진상 실장에게 3천만 원을 줬다. 그래서 정민영 변호사에게 돈을 좀 마련하라고 해서 정 변호사가 마련을 했는데 정 변호사는 그럼 그 돈을 어떻게 마련을 했느냐? 안 들키게 하려고 유흥주점, 본인이 잘 아는 유흥주점 종업원에게 계좌로 이렇게 3천만 원을 입금을 해주고 이렇게 도로 이 현금으로 3천만 원을 받는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한 바퀴 돌려서 3천만 원을 받아서 유동규 본부장 줬고 요걸 정 실장에게 줬다. 요게 이제 유동규 본부장과 검찰의 수사 내용이에요. 그래서 검찰은 뭘 의심하냐면 당시에 정진상 전 실장이 대장동에 새로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그 아파트의 분양 중도금이나 뭐 마지막 잔금 내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전세 보증금을 주는 그 과정 속에서 정 실장의 부인에게 약간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 입금이 된 것 같다. 요 부분을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 실장 측은 전면 부인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선 대장동 돈은 대장동 사업과도 무관하고 그 돈 준 건 오롯이 본인의 돈 그리고 대출받은 거 여기저기 소액으로 흩어져 있는 돈을 다 탈탈 털어서 냈지 이렇게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지금 전면 부인을 하고 있어요. 또 정 실장 측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번에 경기도청 사무실에서 받았다고 했잖아요. 거기에는 CCTV가 있다. 내가 그 CCTV도 있는데 기록에 다 남을 걸 내가 어떻게 경기도청 사무실에서 내가 돈을 받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아까 유원홀딩스 뭐 다시마 비료 이건요 실체도 없던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체도 없는 사업을 내가 뭘 도와주느냐라고 해서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거고 검찰은 또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여기서는 CCTV 내용을 직접 반박하기보다는 당시에 경기도청 정진상 실장 사무실은 유리창에 불투명 시트지가 다 붙어져 있어서 밖에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유동규 본부장이 실제로 이 3천만 원을 줬더라도 그거는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지금 이렇게 3천만 원을 줬다 이렇게 지금 검찰은 주장하고 재판에 넘긴 상황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살펴본 대로 이렇게 요 5번 이제 돈을 줬다는 게 이제 검찰의 주장이죠. 그 중에서 초반 재판의 쟁점은 첫 번째 돈을 건넨 바로 이 사건입니다. 앞서 살펴봤죠. 성남시청 사무실에서 3차례 현금을 받았다. 유동규 본부장은 줬다는 거고 정 실장은 받지 않았다. 이 상황 속에서 자, 초반의 쟁점 CCTV인데 자, 이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면 이겁니다. CCTV가 자, 2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남시장실 안을 비추는 집무실. 이재명 시장이 아까 홍보했었던 이 집무실 관련해서 정진상 실장 측은 운영이 됐다는 거예요. 자, 검찰 측은요. 이 집무실, 이 CCTV는 촬영은 됐어. 그런데 수시로 껐다는 거예요. 수시로 껐다.
그러니까 껐다 켰다를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이제 검찰의 주장인 거고. 자, 두 번째. 비서실을 비추는, 집무실 문 앞에 달려있는 비서실을 비추는 CCTV 정진상 실장 측은 운영이 됐다는 겁니다. 자, 소리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검찰은 이건 아예 모형이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아예 촬영 기능이 없는, 집무실 건 촬영 기능은 있는데 수시로 껐다 켰다 했다는 거고, 이 비서실 비추는 거는 아예 촬영 기능이 없다. 요게 이제 검찰의 주장입니다. 완전히 다른 이 두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논란이 여러분 보시면 CCTV가 진짜냐 가짜냐 요게 지금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사실은요, 이 건과 관련한 CCTV의 핵심은 이겁니다. 첫 번째, 그래서 이 CCTV가 정진상 실장이 일하는 걸 찍고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핵심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핵심은 정진상 실장이 유동규 본부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이재명 시장이 뭐 찍고 있느냐 아니냐, 뭐 비서실이 찍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이 CCTV가 정진상 실장을 찍고 있는 CCTV가 있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CCTV를 누가 관리했냐는 거예요. 자, 만약에 성남시청에서 모든 CCTV를 관리하고 있으면 비서실이나 시장실에서 마음대로 이 CCTV를 작동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CCTV를 껐다 켰다를 비서실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면 이건 역시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문제가 있는 동안에는 꺼놓으면 되니까. 요런 또 논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CCTV가 진짜냐 가짜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진상 실장이 돈 받는 걸 CCTV가 찍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재판부는 뭐라고 하냐면, 사실은 CCTV는 정황 증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 CCTV가 정말로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초반 재판에서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재판부가요, 이 성남시청 이 내용을 잘 아는 직원을 조만간 불러서 재판정으로 불러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물어보겠다고 하니까 그 내용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실이 가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동행가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